네, 청명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1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삼국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1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원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페이지에 얽매이지 마세요. 국가별로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이 흐름을 잡는 데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교과서는 이게 어떤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 군데 국가가 동시에 나오는데 그렇다 보면 더 중구난방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온조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고 주몽은 이제 고구려의 왕이자 부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 계통이다 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 위에 있는 게 고구려의 장군총 무덤, 밑에 있는 게 백제의 서울에 있는 무덤입니다. 둘 다 계단식으로 쌓은 돌무지 무덤, 즉 돌을 쌓아서 만들었지만 계단식으로 만든 무덤이다. 무덤 형태가 똑같다. 둘이 유사한 성격이구나. 백제가 고구려랑 관련돼 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초기에는 힘이 약했습니다. 한강 유역에서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로 출발하였지만 고이왕 때로 가면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관등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국 중에서 가장 빨리 전성기가 옵니다. 근초고왕 시기인데요. 근초고왕은 마한의 자녀 세력을 공격해서 땅을 전부 먹고 영향력을 남해안까지 확대를 한 뒤에 가야, 외, 동진까지 먹게 됩니다. 전 시간에 고구려 때도 봤습니다만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고 했죠. 밑에 사례도 나오는데 백제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 왕, 즉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고국 원왕이 필사적으로 항전했지만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고구려는 위기를, 백제는 자신들의 파워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백제는 중국의 나라 중에 하나인 동진, 그리고 일본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해서 둘과 활발하게 교류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청동 자루솥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동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동진의 청동 자루솥이 서울에서 출토되었다? 두 국가가 교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교류했던 흔적은 바로 이 유명한 칼 칠지도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왜? 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래서 칠지도인데 백제의 왕세자가 왜 왕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칠지도를 통해서 백제와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전에 일본은 이걸 가지고 백제 왕세자가 일본에 갖다 바쳤구나, 즉 백제가 일본을 섬기고 있었구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로 봅니다. 그냥 선물 준 거예요. 즉 일본이 백제로부터 수많은 걸 배워갖고 형님 국가로 여기니까 백제가 일본한테 야 섬기겠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옷을 주거나 칼을 주거나 이런 건 위에 형님 혹은 임금 국가가 신하 국가한테 하는 행위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요서진추서는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요서진추서는 백제가 하도 힘이 강하니까 백제가 이 중국에 요서를 실제로 점령을 해서 다스리고 있었다. 백제 파워가 그 정도로 강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썰입니다. 입증된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한 거니까 썰이라서 여기 표시도 안 했고 뭐 한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백제가 위기를 맞습니다.
전 시간에도 봤지만 광개토왕은 백제를 공격했고 장수왕도 백제를 공격합니다. 특히 이 장수왕의 공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수도도 털리고 왕도 목을 베어요. 그래서 피난 가듯이 수도를 옹진 공주로 천원도했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무령왕은 지방에 22개의 행정구역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고 서왕 때는 이제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우리는 부여계통이다. 우리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남부여라고 국호를 고치기도 합니다. 또한 한강유역을 되찾겠다 하여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되찾았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다시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백제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신라와 오랜 항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발전상은 어떤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라는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발전이 가장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려, 백제에 막혀가지고 중국의 선진 문물의 수용도 늦고 중국과 교류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요. 백제와 고구려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전성기를 만든 동안 신라는 망할 뻔하고요. 이게 국가가 되나? 그런 상태였는데 결국 살아남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경주 지역에 살고 있던 고조선 유민들을 통합하여 세웠던 사로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왕권이 약하여 박석, 김해 세 가문이 교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신라가 언제 세지냐 하면 내물왕 때 세집니다. 내물왕 때 군사력이 세지면서 김씨가 왕위 세습을 독점한 점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왕의 칭호도 마립간, 즉 대군장한 시간은 마립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뭐가 되냐면 본격적 발전은 지증왕 때 벌어지게 됩니다. 국호가 비로소 신라라고 지정된 점, 그리고 중국식 고칭이자 마립간보다 발전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된 점, 그리고 여기 지도 보시면 울릉도 독도지방 무산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덕풍왕 때로 가면 율령, 법을 만들고 불교를 인정했고 17관등 제도를 만들고 또한 금관가야를 정복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전성기가 만들어집니다. 진흥왕은 뭐냐면 대가야를 정복했고 또 백제를 배신때린 뒤 한강을 전부 먹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함경도까지 진출하잖아요.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진흥왕의 업적은 단양신라 적성비,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는데 단양신라 적성비는 뭐냐면 진흥왕이 이 적성지역을 점령한 뒤에 세웠는데 이때 이 적성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주민을 표창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고요. 순수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왕이 보통 이제 이 영토를 정복한 뒤에 이 영토를 한번 순찰을 가요. 그렇죠? 영토를 한번 순찰을 쫙 나가는데 그걸 순수라고 합니다. 뭐냐면 진흥왕이 영토를 크게 넓힌 다음에 내 영토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영토구나 라고 하는 거. 그쵸? 이쪽이 신라의 영토이고 진흥왕이 이 영토를 정복하여 이름을 드높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세운 것이 바로 4개의 순수비입니다. 위치 참고해 주시면 수능이나 하는 거 이런 거 풀 때도 도움이 되겠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야는 다른 세 국가와는 다르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연맹체 국가로 남게 돼요. 사만하고 거의 비슷해요. 연안 지역에서 성장한 가야는 낙동강 중하류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그 평야를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철기 제작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마한, 외, 낙랑군 등 여러 지역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보다. 그래서 초기의 가야 연맹은 김해 지역에 있던 금관가야가 연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맹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
전해봤지만 고구려 광개토왕이 외 세력을 쫓아내면서 가야를 공격했고 금관가야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거대한 타격을 입었고 초기가야 연맹은 해체가 됩니다. 이후에는 고영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가야 연맹이 결성이 됩니다만은 결국 신라 거풍왕에게 금관가야를 빼앗기고 진흥왕에게 대가야가 정복당하면서 가야가 아예 멸망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에 특집에 이 가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야는 아까 봤지만 변환의 소국에서 시작되었다. 우수한 철기 문화를 만들었지만 신라에 흡수되었다. 인데 가야를 중요시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야 유민들이 다수가 신라나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가야금이란 악기를 만든 우륵도 가야 출신, 그리고 삼국통일의 1등 공신인 김유신도 가야 귀족 출신입니다. 네, 자 가야 연맹의 변천 보시면 이 건국 신화가 나와요. 뭐 구지가라고 해서 여기 가야 지역에 뭐 9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촌장들에게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뭐 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상자를 보니까 6개의 알이 있었다. 6알이 깨져서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 6알이 깨져서 나온 어린아이가 결국 이 각 가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자, 그 6알 중에 가장 능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수로라고 하고, 그 수로왕이 이 금관가야를 다스리는 왕이자 초기가야 연맹의 맹주이다. 뭐 이런 거죠. 여기도 보시면 가락국을 세운 수로왕은 하늘에서 구지고 이 산에 내려온 황금알에서 태어났다. 이 가야 건국 신화예요. 즉 뭐냐면 수로왕이 다스리는 금관가야가 신화로 남아있다. 이런 이유는 초기 가야 연맹에서 금관가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광개토왕 공격으로 해체되었고 대가야 중심 후기가야 연맹이 완성되었지만 결국 각 소국 여러 가야들이 결국 독자적인 상태였지 하나로 모으지 못한 점, 그래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압력을 받았던 점, 결국 신라에 멸망했다는 점, 이렇게 나와 있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철의 나라, 즉 우수한 철기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철 제품을 만드는 원료인 덩이쇠를 잘 만들었고 이거를 마치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철 생산품은 여러 개의 국가로 수출되었다. 즉 철기 문화가 좋았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고, 덩이쇠, 철제 과목과 투구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삼국시대 파트 2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